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찌양이 구제역으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구제역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친구인 필리핀 여성을 임신시키고 잠적했던 한국인 남자친구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고 출산까지 한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말이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제주 용두암 해안가 노점상을 찾은 유튜버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보시죠. 보통 5만 원짜리는 2인이 먹으니까 이렇게 젓가락 2개 주시는데 5만 원. 자, 바가지 논란 일파만파 이후 제주시가 일대 노점상 집중 탄속, 그 결과 무허가 또 전복, 소라 등등 해녀가 채취한 게 아닌 전부 횟집에서 떠온 거. 제주시는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하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방송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 여의도 삽니다. 어제 자정 넘어서까지 KBS 별관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참 한숨 못 잤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을 찾은 지지자들 응원 소리였다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하신 김보은님. 자, 한탄강 노지 야영지입니다. 평소 알바끼 텐트들로 요랬다가 이번 폭우로 요래됐습니다. 자연은 역시 무섭네요 하신 김정훈님. 알바끼 텐트들 다 쓸려 나갔어요. 자, 오늘 새벽 부산 광안대교에서 음주운전 차 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신 부산 택시기사 여두진님. 자, 오늘 수인 분당선입니다.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저 건장한 남성분이 임산부석에 앉으셨네요. 꼭 순산하세요 하신 윤지숙님. 자, 구리 갈매동 신미환님, 남맹수님, 서은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왔어요. 사바뉴스 759.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볼게요. 비양심 3종 세트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잔 딱 자리에서 기립하고요. 비틀비틀 계산대로 가는 저 남성. 자, 자, 건네받은 카드로 사장님 결제 시도하지만 잔액 부족. 그래서 카드에 300만 원 들어있다니까 그래. 자, 제시도 하지만 계속 진짜 더러워서 지금 오늘 안에 입금 콜. 자, 결국 전화번호 이름 받아 적고 사장님, 마음씨 좋은 사장님 저 사람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짓? 잠시 뒤에 문 닫고 나가는데 자, 그냥 갈까요? 아니죠. 화단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저렇게 흘리고 갑니다. 자, 노상방뇨에 무전 취식에 택시까지 타고 갔다. 자, 그래서 3종 세트? 택시 타는 거야 탈 수 있다고 하지만 앞에 것들하고 합쳐서 3종 세트가 된 겁니다. 지난 16일 오전인데요. 경남 창원의 식당에서 남성이 와서 밥하고 술하고 한 2만 원치 정도 시켜 먹고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와가지고 카드를 긁었는데 잔액 부족이 떴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해야 되는데 주민증을 좀 맡겨달라 하니까 주민증도 맡기지 않고 체크카드 정도 맡겼는데 체크카드 나중에 주겠다. 사장님 생각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등록증 받고 현금카드 받고 체크카드 받고 이름 남기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는 도중에 보니까 저런 식으로 노상방뇨를 하고요. 돈이 없다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돈 있는 사람 택시 탔으면 별말 없는데 그래서 3종 세트가 된 거고 지금 문제가 더 3종 세트가 나쁘게 되는 게 전화 안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연락 안 됩니다.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다른 피해자 나올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먹튀잖아요. 이거 지금 얼굴 까면 정말 망신스럽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깐다는 약간 표현. 자, 선생님의 쌍욕입니다. 자, 여자 중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미쳤나 진짜. 미쳤나?
야, 30분 뒤에 좀 해. 자, 어제가 서희초교 교사 일주기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지난 7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한 여자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다른 교실들은 이미 모두 종례를 마쳤고 제보자의 딸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복도에 남아서 이 마지막 교실의 종례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례를 진행하고 있던 교실의 담임 선생이 이 복도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서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심하게 욕설을 한 건데요. 제보자는 딸에게 이 소식을 듣고 딸의 담임 선생에게 중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해당 선생은 피해 학생들에게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른 거지 누구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같은 날 수업을 맡은 반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욕설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복도에서 떠든 것에 대한 사과는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향해서 욕설을 했을 때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복도에서 떠든 아이들과 그 부모들까지 눈을 뽑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뒤늦게 들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욕설을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 이런 거는요. 공중에 대고 욕설을 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는 게 맞죠. 마음속으로 막 정말 심한 욕설을. 근데 밖으로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맡겨둔 부모 입장에서 뭐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글쎄 뭐 이걸 갖고 뭐 법적으로 따지거나 뭐 더 하기보다는 좀 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던 일이지만 요즘에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뀐 만큼. 자, 다음 이어가죠. 장위안 한복 도용? 최근 그 혐한 논란이 있었던 방송인 중국인이죠. 장위안 씨 또 입길에 올랐더군요. 그 장면 만나보시죠. 자, 황제 복장을 입은 듯한 장위안, 우산을 쓴 채 고궁 앞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걷는데요. 이번엔 부채를 탁 펼치고 서서 또 포즈를 취합니다. 한 번 밉상은 영원한 밉상, 또 논란이 한창이라는데, 자, 박 교수님, 언뜻 보면 화투 속 비광이고요. 언뜻 보면 또 강시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장희안 씨 뭐 비정상회담으로 얼굴을 알렸는데 혐한 논란 때문에 좀 뭐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혐한 논란을 불이킬 수 있는 저런 또 사진을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속내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중국의 황제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저 옷을 보고 골룡포 우리의 골룡포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지금 많거든요. 약간 각 같은 걸 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댓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중국의 한복 정말 아름답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장희안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을 예감을 하고 이것은 이제 중국의 한복이 아니고 한국의 한복이다 아니면 중국의 옷이다 이렇게 좀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걸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속내가 도대체 뭐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뭐 도둑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언뜻 비슷하게 한 것으로 봐서 이거 역시 또 혐한이랑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엄마 진상 있어요. 야, 이게 또 무슨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자신에게 진상이라고 말하는 딸과 다퉜다는 엄마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최근 대학생인 딸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31% 할인 쿠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제품을 선택할 때만 할인이 가능해서 사연자는 자신과 딸이 매장에서 먹을 햄버거, 또 남편과 아들이 포장 주문한 햄버거까지 키오스크에서 총 4번에 나누어서 결제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주문한 햄버거를 먹는데 감자튀김이 좀 식고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딸도 사연자와 똑같이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연자는 마침 근처로 온 직원한테 죄송한데 감자튀김이 식고 딱딱하다 한번 만져보세요라고 하고 줬다고 합니다. 직원이 확인을 하고 사과하면서 갓 튀긴 감자튀김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무렵에는 감자튀김이 많이 남아서 담아갈 종이봉투를 직원에게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마시던 커피도 꽤 남아서 포장용 컵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엄마
엄마 제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딸은 결제를 4번 나눠서 한 거, 또 감자튀김 컴플레인을 건 거, 종이봉투 달라고 한 거, 또 남은 음료를 포장해달라고 한 것들을 들면서 하나씩 보면 진상이 아닌데 4가지 전부를 해서 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알뜰하게 구매하려고 했고 남은 음식과 음료가 아까워서 포장한 것뿐인데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인지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결국 딸과 한참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정말 진상인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방금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엄마 그거. 엄마 제발 꾸질꾸질하게 살지 마 이렇게 꾸짖었다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주시죠. 먼저 딸입니다. 엄마, 박상희 여사. 나 진짜 엄마랑 어디 쪽팔려서 다닐 수가 없어.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할인 받겠다고 4번 결제하는 동안 뒷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핵진상. 난 핵진상 딸내미.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남은 거 그냥 버리든가 무슨 포장을 해. 여기가 무슨 족발집이야. 나 이제 엄마랑 진짜 안 다녀, 동그라미. 어머나, 왜 이랬어, 진짜. 자,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은 엄마예요. 어머머머머머, 이놈의 지지배 말하는 것 좀 봐. 여보세요, 백다혜 씨. 너 입고 있는 그 옷, 너가 몸에다 쳐바른 그 화장품, 그 백, 다 엄마가 그렇게 아껴서 사다 준 거야, 알긴 알아, 너? 우리 엄마 완전 알뜰살뜰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핵진상? 야, 너 카드 내놔. 넌 내 돈을 쓸 자격이 없어,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따님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그 따님 거 용돈 2분의 1 삭감, 등록금 2분의 1 삭감 본인이 벌어 쓰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 그 키오스크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 감자튀김이 식었으면 당연히 컴플레인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커피 남았으면 가져가야 돼. 왜? 이걸 남겨놓으면 사실은 그 매장에서 음식 쓰레기로 치워야 돼. 내가 치워주는 거야. 근데 내 돈으로 사 먹는데 따님이 컴플레인 건다? 뭐 진상? 여보세요, 따님. 제가 확실한 거는 돈 안 주면 돼. 용돈 깎어. 등록금 깎어. 네가 벌어 써라. 그래야 돈 아까운 줄 알아. 알았습니까? 백다해. 예. 박 변호사님. 네. 자, 일단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뜰함하고 또 부지런함이 있는 거예요. 게으름. 사실은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의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남았을 때 바로바로 싸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딸하고 따님하고 우리 제보자님하고 차이점은 뭐 저는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부지런한 거예요, 어머니. 부지런. 그러니까 이거라도 아끼고 싶고 알뜰한 부지런함. 따님은 귀찮고 좀 게을러요. 아이고 가져가면 무겁고 얘기하면 시간 걸리고. 근데 알뜰한 부지런함을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나요? 키오스크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을 하셨고요. 100번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데 아마 뒤에 건드리면 이 아줌마 같으면 돌아가면서 계속 했을 겁니다. 이건 사연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예의 없는 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면 따님이 별난 거예요. 오히려 따님이 진상 같은데요? 진짜. 자,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 의견 짧게. 저는 날짜가 지난 쿠폰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챙기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교수님의 의견. 네, 저는 자칫 잘못하면 저를 욕하시겠지만 전 당당합니다. 저는 교수님 의견 찬성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 이런 쿠폰이 있거나 정말 그러면 4번에 걸쳐서 주문을 하고 또 감자튀김이 남으면 싸달라고 하고 나갈 때 음료수 남으면 아까워서 저희 아이 거랑 저거랑 둘 다 싸달라고 하고 이런 거 진짜 저는 하죠. 엄마하고 정말? 주부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7번 한 거예요. 4번 키오스크 했죠. 감자튀김 바꿔주세요. 감자튀김 싸주세요. 음료수 싸주세요. 7번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종업원한테 민폐예요. 그래서 한 3번 내지 4번까지는 저도 하니까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7번은 안 돼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에 김은배 팀장님 오른쪽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너무 모르신다. 왜냐하면 음식은 남기면 버리면 쓰레기, 가져가면 음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든지 뭐 누구 싸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교수님 혹시 싸간 적 있죠? 돈 너무 자주 싸요. 자주 싸는데 그럼 뭔 소리야? 남한테 민폐를 4번을 한 건 뒤에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고요. 감자튀김 싸달라, 감자튀김 바꿔달라, 음료수까지 싸달라는 종업원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3번 연속으로. 아니 종업원이 버리는 거를 내가 해준 건데
아니에요. 종업원한테 지금 바꿔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싸든지 저는 종이도 달라고 얘기했어요. 박 변호사님 듣고만 계실 거예요, 이거? 이게 7번은 되고 뭐 안 되고 8번, 그래. 6번, 5번은 되고 뭐 이랍니까?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진짜? 그리고 딴 사람이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좀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손님이 아이고 뒤에 줄 서는 거 안 보입니까? 이래서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서. 종업원이 막 성질 이래서 모르겠는데 왜 딸이 이럽니까? 따님이 따님이 왜?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네, 이면진님, 그래도 딸이 엄마한테 진상이라고 말한 건 상처일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나나님, 다른 건 이해하는데 키오스크 4번은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루디에님, 음식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이종빈님 보고 계시죠? 오늘 아버지 이원기님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생일 유난히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바로 어머니 박은주님 때문이죠. 오랫동안 신부전증 투병 중이던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최근 신장을 이식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종빈님이 하려고 했지만 자식에게 내가 그 짐을 지우기 싫다 하면서 아내에게 콩팥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식 수술 성공적이었고 현재 두 분 모두 건강하다고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일심동체가 되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하셨네요. 유명 먹방 유튜버 찌양이 구제역으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구제역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찌양의 입장을 짚어봅니다. 자, 유튜버 찌양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구제역, 본명은 이준희죠.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그 유튜버 찌양 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2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0배 심각한 내용. 자, 구제역은 기자들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찌양 협박한 적 없어요 그랬죠. 그런데 찌양 씨는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제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찌양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간략히 요약하자면 찌양이 소상공인들 상대로 고소 협박하고 합의금 갈취하고 다닌다. 대충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제보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내용이 사실 자, 일단 설명해 주시죠. 좀 듣고 판단할게요. 네. 찌양에 따르면 구제역은 작년 2월 21일 찌양의 현 소속사에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 메일에는 일부 공개로 설정된 영상 주소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구제역은 메일에서 영상 시청 후 찌양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 영상은 구제역이 찌양의 탈세 방법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구제역은 영상에서 찌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찌양은 영상과 메일을 공개하면서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걸로 설정을 바꾸면 일부 공개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제가 알리기 싫었던 걸 말하는 것 같았다며 이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드린 거라고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도했는데 보도하지 않은 거 100배 심각한 걸 더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 흔들어. 이거 협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협박이죠. 협박을 법률 용어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그럽니다. 불이익을 알리겠다고 하는 거를 협박이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되는 거고. 협박이네. 협박이죠. 그거 겁나고 쯔양 같은 유명 인사 또 그리고 세금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제역 이 사람은 공갈 협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쯔양 측 변호인은 협박을 주장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억지 주장이고 특히 미공개 영상을 보내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거예요. 뭐 몇 배 달라, 돈 달라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협박이 되고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탈세 있잖아요. 팀장님, 그게 그러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쯔양의 변호사는 요거 되게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뭐냐면은 당시 쯔양 같은 경우는 회사 자금 관리도 알 수가 없고 또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도 몰랐다는 얘기고요. 쉽게 말해서 전 소속사 대표가 돈 쓰라면 쓰고 쓰지 말라면 쓰지 않고 이렇게 했고 만약에 그 탈세 문제는 쯔양과 관계가 없다. 이거는 전 소속사 대표하고 세무사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탈세를 해서 고발이 된다고 한다면 나 성실하게 조사 받을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증거를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저렇게 허위 진술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 같은 직원들이 제 2차 피해를 볼까 봐서 그렇게 해서 이게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저 공개를 하면서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쯔양 입장에서는 많이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탈세든 100배 더 심한 내용이든 구제혁이라는 사람은 그럼 그 내용을 누구한테서 얻은 걸까요? 자, 쯔양 씨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구제혁과 한 변호사의 이 대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변호사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네네네. 이게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네. 정보 제공 측면에서 네네네. 있는데 이건 저도 이거 듣고 좀 충격이었긴 한데 예전에 쯔양이 그 유흥업소 뭐 거기서 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룸사롱? 그런 게 자기들끼리 내용 증명 주고받는데 네. 예, 제가 이제 봤거든. 그래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제가 정보만 드리는 거죠. 정보만 드리고 뭐 그 판단은 이제 구정님이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예요, 이 변호사? 네, 정말 놀랍네요. 네, 이런 변호사를 저도 본 적은 없어서 이 변호사 누구냐면 그 쯔양의 한때 남자친구라고 불리죠. 전 소속사의 전담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익명의 어떤 제보자분이 쯔양에게 지금 이 변호사와 구제혁의 통화 내용을 지금 줬어요.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다 들어볼 수 있는데 정말 쯔양도 설마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할까 설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변호사라면 정말 윤리의식에 투철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비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쯔양을 협박한 거죠.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쯔양의 어떤 그 비밀들을 잘 알았을 건데 그거를 구제혁한테 보내서 그냥 뭐 협박을 하라라고 부추긴 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이게 자, 박 변호사님. 예. 변호사가 저런 짓 할 수 있습니까? 처음 봅니다. 변호사가 사실은 그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엿받고 먹으라고 던져준 저거는 거잖아요. 돈으로 또 뭔가 강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 윤리, 법조인 윤리에 아주 저게 말이 맞다면 저버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변협이 그러지 않아도 네. 오늘 직권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게 이 전 남자친구 변호사 아니었겠습니까? 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만난 과정에서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방향제하고 탈취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 왜 쯔양이 워낙 유명하니까 광고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쯔양 입장에서는 채널 성격 안 맞으니까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놀라운 게 뭐 장관하고 싶다. 제품 좀 뿌려주면 좋지 않느냐. 뭐 나는 복수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제 한번 뿌려주기 뭐 어렵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쯔양 주장에 따르면 결국은 그거 대신에 이제 돈을 월 165만 원 정도 드리기로 했고 이제 이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전 남자친구 변호사였고요. 쯔양 측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최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냥 얘기할게요. 파이낸셜 뉴스라는 언론사의 기자로도 있었습니다. 겸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기자이며 변호사였는데 세상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자로 있으면서 쓴 글 중에 어떻게 보면 이번 찌양 씨 관련된 이슈도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최 변호사는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 명예훼손 성립할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에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는데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러냐. 어디 가서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와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한 건 내가 아니라 의뢰인이었다. 나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결정 없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확인해보라는 취지였지 이게 사실이라고 준 건 아니었다. 아울러 구제역한테만 전달했기 때문에 공연성 역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그래요? 아니요, 줄 수가 없고요. 이거는 형사처벌 얘기하기 전에 변호사의 기본적인 윤리자,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제가 의뢰인한테 받았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이거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 얘기를 다뤘는데 박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찌양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 아까 통화 내용에 나왔던 뭐 조건 만남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 허위 사실을 제보한 여성은 제 추측으로는 대학 동기인데 제가 휴학 후 진짜 정말 잠깐 살았었거든요.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절대 없고 제 과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한 적조차 없었어요. 자, 박 교수님.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찌양을 괴롭혔네요. 어떤 여성 2명이 찌양을 협박해서 3년 동안 2억 1,600만 원 정도를 또 받아갔다라는 거고요. 아유.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찌양 조건 만남이나 2차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필리핀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잠적해버린 한국인 남성 이모 씨. 피해 여성은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And I was thinking that maybe I'm not the only girl that he met here while I'm with him. Maybe many. 지난 5일 방송이 나간 후 피해 여성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필리핀 여성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 와중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해명글을 올린 남성,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자, 2주 전 딱 오늘 이 멤버로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방송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기저기 다 나오고 막 이거 뭐 몇백만 뷰 나오고 막. 자, 결국 그래서 그랬는지 이 당사자가 봤어요, 방송을. 그래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방송을 보고 지난주에 저희 제작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사를 보고 연락을 드린다. 내가 이모 씨다라고 밝히면서 SNS에 본인이 사과문을 올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몇 가지 내용 수정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연락처를 권유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자라고 했지만 이모 씨 이메일로만 주고받겠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낸 이메일에도 답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본인이 얘기한 사과문이라는 것은 8장의 글이었습니다. 저 양반인데요. 자, 뭐 잘못 인정했습니까? 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모 씨는 이번 필리핀 사건 본인이다. 먼저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로 운을 떼는데요. 가장 먼저 30대인 나이를 20대로 속인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나이를 속인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만남 앱에 20대로 설정해 놓은 거고 이 피해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유부남의 2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는데요. 이모 씨는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그걸 준 누군가가 거주지, 결혼 여부, 자녀 등 모두 거짓으로 장난을 친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과는 연락 두절 상태에서 피해 여성의 친구와 연락을 나눴다는 의혹도 결국 본인이 아니고 당시 대화 내용 문체를 보면 본인이 쓰는 말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정보로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을 거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뭐 다 차치하고 박 변호사님. 예. 필리핀 그 여자친구 임신시키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잠수 탄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일단은 임신 소식 들었을 때 뭐 자신이 이제 시기상 관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신 초기 증상이다 말해서 약간은 의아했다고 합니다. 본인 표현에 따르면 기분이 좀 묘해서 뭔가 좋으면서도 또 생각이 또 깊어지려고 하면서 이상한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친자 확인이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말을 하면 너무 상처일 것 같아서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원래 10월 달에 갈 거라고 했는데 아직 10월이 안 된 상태였고 아마 본인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확인을 할 거고 결과에 따라서 맞다면 본인이 양육 또 육아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키우겠다. 내 새끼가 맞으면. 자, 이 얘기를 저희 제작진이요. 그 피해 여성에게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전했습니다. 과연 그 해당 여성 저희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It was nonsense because I know the truth. I won't let him to go back here. I don't need him here. All I want is child support. That's all. He has no reason to come back here anymore. 자,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저 여성한테 연락을 했더니 여성 말하는 거는 그 방송 란투에 2주 동안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모 씨가 한다고 하니까 올 필요 없다. 오지 마. 와서 뭐 하냐. 그거 오지 않아도 된다. 단지 양육비만 보내달라 이 얘기입니다. 왜? 와서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은 이제 2달 뒤인 9월 30일 날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다행히도 저 여성이 이제 몸이 건강하니까 아이는 무사히 출산할 것 같은데 여성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올 필요 없다고. 가지 마세요. 오지 말라는데. 자, 일단 뭐 친자 확인을 한다 할지라도 뭐 양육비 주겠습니까? 라는 일단 의심은 저는 듭니다. 자, 그런데 이모 씨에 대한 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있었다, 설마. 네, 필리핀 피해 여성을 가장 먼저 알린 유튜브 채널의 한 구독자가 사건 반장 방송을 본 후에 자신의 필리핀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제보를 해온 겁니다. 제보자는 모자이크 처리된 이모 씨의 사진을 보자마자 필리핀 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보여줬던 사진과 너무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야. 당시 필리핀 친구가 사진을 하도 여러 번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인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건넨 사진에는 이모 씨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 또 이모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렇죠. 자, 이모 씨 친구 역시 이 사람하고 교제한 후에 임신을 했고 심지어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벌써 4살, 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네. 피해자는 이미 낳았군요. 출산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저 아이네, 저 아이. 아이입니다. 4, 5살 정도 되는데 초반에 양육비를 조금씩 보내다가 잠수를 탔다고 해요. 안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친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사실 아직까지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뭐 사실 하염없이 4, 5살이면 4, 5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있어서 초반에는 조금 받긴 했는데 그 후로는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진짜 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정말 이 사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라망신인 것도 지금 좀 심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것만도 두 여자의 인생을 사실 거의 망친 거죠. 거기에 나가서 정말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빠 얼굴 전혀 모르고 아빠는 거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 케이스만으로도 정말 몇십만 부, 몇백만 부가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는데 똑같이 당한 여성이 지금 또 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양육비는 그 전에 4살짜리 아이 엄마한테도 몇 번 주고 나서 잠적했대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엄마한테도 양육비는 안 줄 것 같고 뭐 저희가 사건반장 제작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냈지만 지금 답장은 없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에 호기롭게 진짜 이메일 보내서 내용 정정해달라. 아주 그냥 담대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빨리 좀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남성. 그곳에는 2명의 여자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여자 모두 남성을 보고 내 남자친구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연자분 돌맞을 각오를 했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대 남성 김 씨고요. 중학생 대상으로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의 어머니와 어느 날 상담을 하려고 만났는데 여기서 서로가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이 김 씨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없는 돌싱남이었고요. 이 상대 여성인 최 씨는 유부녀이고 아이도 둘도 있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만남부터 서로 반해가지고 눈이 맞았고요. 이후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과는 각방을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2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자, 김 씨도 뭐 본인 잘못된 행동 그리고 욕 먹어도 싸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결국 김 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최 씨의 큰딸이 학원에 계속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아이에게도 좀 미안했고 교육자로서도 양심에 큰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가 최 씨에게 먼저 헤어지자라고 말을 했는데 최 씨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내 안의 소녀성을 되찾았다라면서 남편과 이혼을 할 테니까 재혼하지 않겠냐고 역제안을 한 겁니다. 아이고야. 고민을 하던 김 씨는 직접 최 씨의 남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 씨는 무릎까지 꿇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두어 차례 맞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김 씨가 위자료 몇 천만 원을 건네면서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엔 또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 씨와 최 씨가 김 씨는 김 씨 집에 들어와서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김 씨는 최 씨 아이들의 양육비를 대줬는데 최 씨도 김 씨의 그 학원에 출근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 잡일 같은 거를 해주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여성 학부모들로부터 일단 항의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네. 저 최 씨라는 여자가 자꾸만 감시하듯이 쳐다보고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을요? 예, 근데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장인 김 씨가 여성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틱틱거리고 화내면서 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여성 학부모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던 건데 이때 이제 싸우니까 김 씨가 이제 말리를 했던 것 같아요. 원장이 말리를 했더니 최 씨가 뭐라 했냐면 딴 엑스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뭐 해볼까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 씨 원장이 사실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1년 안에 재혼한다는 각서를 써라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볼 때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구나 싶어서 우리 갈라 씁시다 해서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혼은 못하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스톱을 했군요. 네, 이별을 좀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최 씨가 이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별한 후에도 이별을 통보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그러고 부재중 전화가 뭐 한 150통, 문자 한 100통. 무섭다. 그래서 연락처를 차단해 놓으니까 나중에 스팸 풀어보니까 1000개 문자가 쌓이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비밀번호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꿔놨는데 어느 날 비밀번호 딱 누르는데 조금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 뭐냐 하면 비밀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약간 미절인데. 미저리 같은 좀 느낌도 들죠. 그래서 경찰도 출동했고요. 다만 경찰이 왔을 때 처벌하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같이 좀 살았던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정의라고.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스토킹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잠잠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고 한 달 전부터는 새 여자친구도 사귀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여자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집으로 좀 와달라고 연락을 해와서 급히 집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최 씨가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김 씨와 여자친구를 보고는 어떻게 바람을 피우냐면서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숨은 채 계속 스토킹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결국 김 씨는 최 씨를 고소하겠다는 여자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스토킹도 모자라서 결국 새 사랑을 찾았는데 그걸 또 파토를 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이제는 제발 그만 과거를 지우고 싶은 남자 이 김 씨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는 이 집착을 보이는 여자 최 씨 간의 끝장 토론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 뭐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별별 극장에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야, 최다혜. 우리 불같은 사랑 했잖아. 이제 좀 아름다운 이별 좀 하자. 제발. 부탁이다. 지훈 씨, 당신 마음 속이지 마. 그 여자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해. 데이트 장소들도 다 별로지만 내가 걔보다 200배 낫지 않아? 뭐라 카노 이게 진짜 이게 내 좀 그만 좀 쫓아댕기라. 진짜 내가 잘생겼지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부탁 좀 들어도 제발 좀 내 옆에서 내 부탁은 네가 사라지는 기다. 가라. 저 멀리 가라. 난 당신 때문에 내 아이들까지 버렸는데 감히 날 배신해? 김지훈, 당신 너 부숴버릴 거야. 부셔라. 가. 뭘 부셔? 이씨. 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심나 씨가 빙의했어요. 순간적으로 너 부셔버리겠어.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이 남자 김 씨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여기 이 심각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웃기냐고 지금 다들. 죄송합니다. 자, 교수님. 예. 교수님. 1억 원.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최 씨가 김 씨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1억 정도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 바람둥이 김 씨한테 당해서 자신이 불륜을 하게 됐고 또 재혼을 하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 그래서 1년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지내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또다시 바람을 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전 내연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그럼 스토킹으로 맞고서 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법적인 거 좀 일단 먼저 박 변호사님. 네, 뭐 스토킹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사실혼 관계가 좀 오래 지속됐냐 안 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혼 관계가 뭐냐면 둘이 누가 봐도 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했을 때 그 사실혼 관계가 되고 지금 두 사람 보면 헤어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거든요. 과연 그 헤어진 게 확실히 정리가 된 상황인지 사실혼 관계가 지속 중에 만났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부정행위 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은배 팀장님 한마디. 스토킹은 형사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동거한 거는 사실은 비스무리하네요. 그래서 이건 민사. 그러니까 스토킹에서 처벌이 끄기 때문에 여성이 또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마디.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남성 최 씨도 참 싫으네요. 네, 5대5지 않을까. 뭐 싸우셔야 되면 계속 싸워보시죠. 누가 이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성, 이 최 씨의 무릎도 참 저렴하다. 남편 앞에서 무릎도 꿇고 그 여자의 가정을 파탄 냈으면 좀 더 책임은 지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쪽은 아이들까지 다 이제 사실은 망가지기도 한 상태인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본질은 스토킹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집착에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여성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근원이 되니까 대가를 또 안 치를 수는 없겠죠. 이 정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이렇게 하길래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거치적거리게
아니 안양역 이게 눈물 넣고 있었어. 눈물 넣고. 좀 울어줘야 되는데 못 우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좀 울어줬으면 좀. 불꽃 연기 보여줘. 제가 조금 좀 잘생겼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죠. 아유 그 정도 생겼으면 죄송합니다. 충분하지 뭘 또 죄송해요. 더 잘생기시려 그래.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이초코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셨고요. 퍼플앤블루님은 이 사연은 편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산아님 확실히 끊어내셔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 같습니다.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칠레입니다. 상점 쇼윈도 안에 웬 강아지 인형이 있는데요. 아이들 옷을 입힌 마네킹 옆에 서 있는데 정말 생동감이 좀 넘칩니다. 그런데 어딘가를 꼿꼿이 응시하던 마네킹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뭐야? 옆을 흘끗 보는데요. 알고 보니 진짜 강아지였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면서 눈을 끔뻑끔뻑 깜빡이면서도 마치 진열된 상품처럼 움직이지 않고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네, 강아지를 찍은 여성은 계속 망부석처럼 굳어있길래 정말 마네킹인가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찍는 카메라의 시선이 영 부담스러웠는지 결국 경계를 풀고 움직여버린 겁니다. 이제 방해하지 말고 가라는 듯이 무심하게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영상 속 강아지는 사실 떠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 칠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려고 몰래 들어갔다가 저렇게 마네킹인 척한 것 같다고 합니다. 벨기에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기차 건널목을 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바퀴가 선로에 들어가자마자 운전자가 순간 움찔하죠. 또 곧바로 기차가 진입하면서 꽉 진짜 부딪혔습니다. 찌그러진 자전거 튕겨져 나갔고요. 타고 있던 남성도 바닥으로 널브러졌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아 제발 저 차단기 넘어가지 그러니까요. 마. 자세히 보면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요. 그냥 빠르게 건너면 되겠지 무시했다가 큰 코가 다친 경우고요. 잠시 후 열차가 멈춰서 있고 한쪽 다리를 다친 듯 절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곳곳에 흩어진 자전거 잔해를 치워야 했기 때문인데요. 안 불쌍합니다. 예, 이 사고로 일부 노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방심이 많은 사람의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가정집 마당에 세탁기가 놓여 있는데요. 안에는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성은 이 광경이 마냥 즐거운 듯 웃다가 자신의 두 발을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그때 세탁기가 뻥! 하고 갑자기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부서진 파편이 여기저기 터져나가면서 남성을 그대로 덮쳐버렸는데요. 왜 터진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는 장난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세탁기에다가 폭죽을 넣고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발목 부러졌습니다. 세상에. 또 찢어진 입을 무려 150바늘 꿰매는 등 심각한 중상 입었다고 하거든요. 아유 알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남성이 출발하는 순간을 휴대전화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짜릿한 스릴을 잔뜩 기대한 모습인데요. 곧 롤러코스터의 가속도가 붙고 잔뜩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카메라가 정신없이 흔들려서 어지러운 잔상을 남기더니 어느새 지나가는 놀이기구를 찍고 있는 게 보이죠. 사고 났어요? 네,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서 놓치고 만 겁니다. 휴대전화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걸 발견한 한 남성이 바로 집어듭니다. 카메라가 켜진 걸 발견하자 친구들과 해맑은 인사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요리조리 얼굴을 찍어보면서 주인이 어디 있을지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 가져간 거 아닌가요? 네, 다행히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서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그 이후로도 또 휴대전화를 들고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하는데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가족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승강기 문이 움찔대며 덜컹거리더니 틈을 통해 시커먼 물이 빠르게 밀려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차오른 물은 거의 종아리 높이까지 도달했는데요. 심각한 건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먹통이 되어버린 거죠. 이 설상가상으로 물이 천장에서도 콸콸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은 비상호출 버튼을 연신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뭐야 저거? 네, 이날 내린 많은 비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된 겁니다. 주민이 차량을 살피러 승강기를
탑을 타고 내려갔는데 생각지 못한 물살이 들어오면서 갇혔던 겁니다. 뭘 찍고 있어 저거. 이제 거의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아직 구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마조마하던 찰나 문틈이 살짝 벌어졌는데요. 힘껏 당긴 끝에 마침내 문이 활짝 열리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열렸다. 네, 승객은 무려 1시간 넘게 갇혀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 건물 관리인이 이들을 발견한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아우 천만 다행이네요.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많은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눈. 새로 나온 아큐브 오아시스 맥스 원데이. 맥스의 편안함과 맥스의 선명함으로 맥스의 퍼포먼스를 경험해보세요. 아큐브. 시원하게 drink your heart out. 소리쳐봐 what you wanted. It's always a fit. 즐거움을 목마를 때 펩시. 보쌈, 넌 내게 넘버원이야. 갓 삶은 수육, 아삭한 김치. 넘버원 보쌈의 정수, 원할머니 보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